지난달 증권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바로 주식투자 입문서인데요. 이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면서 이 책의 투자법을 쫓아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이 책의 저자인 박민수 작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책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소신이 들어간 책이더라고요. 매매법이 어렵지가 않아서 정말 쫓아하시는 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는데 수익도 많이 나셨더라고요. 아, 네. 네,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위험은 최소화하고 저평가 우량 종목을 한번 발굴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10년간 투자를 했더니 매년 한 70에서 80% 수익이 발생이 됐고요. 신문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을 아들에게 한번 물려줘 보자 이렇게 책을 한번 써봤는데 그게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이렇게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요. 요즘 베트남 영웅 박항서 감독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키 작은 감독이 그 키 작은 베트남인에게 최적의 그 축구 전술을 이렇게 발휘를 했는데요. 저도 개미 투자자입니다. 개미 투자자에게 최적의 방법을 제가 고민을 했었고요. 개미 투자자의 박항서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혼자 하기 마련인데 이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책으로 펼쳐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 계기가 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또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부가 답이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무작정 서점에 가서 매주 또는 매일 책을 읽었고요. 책 한 권마다 필살기를 하나씩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출발점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 1시간 동안 뉴스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베스트 기사 3개씩을 뽑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년이 됐으니까 한 10,000개 정도 기사가 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놓을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거기에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치부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부책에 적다 보니까 실력도 계속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암기 과목이 아닌 이 주식 투자를 무언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상황에 맞게 이렇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앞머리인 전두엽이 발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적인 분석 연습을 했고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주식 투자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투자라는 안경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사소하지 않고 그리고 악재도 호재로 보는 그런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저 스스로가 반성이 됩니다. 그만큼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업을 활용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뭐 투자 연습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신데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 투자 비법이에요. 종목을 분석할 때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개미 투자자용 아이언맨 슈트라고 얘기를 아이언맨 하는 슈트. 네, 방탄복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첫 번째는 위험성을 가장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입니다. 리스크를 가장 줄이고 조금만 위험하다 싶으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판 복면 가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방송되고 있는 복면가왕처럼 네네네. 걸러내는 거. 걸러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스크가 줄어든 기업들의 저평가 우량 종목을 찾는데 그 기준은 실적에 기반을 두고 미래의 PER하고 시가 배당률이라는 툴로 이렇게 최적의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겁니다. 실적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 투자법은 이렇게 PBR 지루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실적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빠른 주가 상승을 볼 수도 있고요. 급등 그래프이더라도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려운 그래프라도 과감하게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총 10단계인데요.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찾아서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되는 1시간 안에 분석이 끝나는 가성비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네이버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분석표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첫 단계는 3년간의 단기 순이익을 확인하는 겁니다. 적자 기업은 다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시가총액입니다. 주식수와 주가의 곱셈이 시가총액인데요. 아파트로 치면 평당 5천만 원 30평 아파트 매매가가 15억입니다. 여기서 평당 5천만 원이 주가고요. 매매가 15억 원이 바로 시가총액의 개념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이 평당 5천만 원인 주가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을 확인했으면 PER이 계산이 됩니다. 3단계는 PER인데요.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기순이익을 미래의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의 예측치. 왜냐하면 주가는 그럼 1년 예상치를 보면 되나요? 네네. 이 미래의 실적치를 적용을 해서 미래의 PER, 미래의 방점을 두고 PER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PER이 한 10배 이하인 저평가 우량 종목을 일단 발굴하는 거고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안정성 비율은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뉴스하고 공시를 확인하는 건데요. 재무제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호재와 악재를 찾고 아까 미래 PER에서 미래의 당기순이익을 찾아서 계산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거 다 그 예. 인터넷에 있는 거죠. 뭐 네.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고. 아, 따로. 뉴스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 기자분들이 쓰거나 네.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에서 발견해서 미래의 PER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시가 배당률인데요. 배당금을 현재의 주가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 금리가 한 2%대 정도 되니까 그 이상이면 투자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지분율, 뭐 최대 주주나 외국인 기관 투자가의 지분율을 확인하는 거고요. 여덟 번째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은 외상값입니다. 외상값이 너무 많거나 재고 자산이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PBR입니다. PBR은 시가총액을 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시가총액이 적다면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주로 굴뚝기업이나 지주회사 등에게 투자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저는 실적에 기반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미래 PER, 시가 배당률과 PBR 세 가지 중에 PBR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이렇게 낮은 거군요. 네, PER이 높고. 네, PER이나 시가 배당률을 주된 툴로 실적에 기반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 얘기를 했듯이 내 생각을 해서 최적의 어떤 방법들을 찾는 거고요.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이 아이언맨 슈트 방탄복을 초보 투자자라면 함부로 이렇게 벗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이 는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리스크를 본인이 떠안는 게 가장 적합한 투자법이 아닌가. 일단 이 방탄복은 고수가 됐을 때 네, 하나씩 네. 벗어야 되는 거고 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10가지 네. 하나씩 보면서 걸러내는 네, 그 네. 작업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네, 네. 무엇보다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원칙이 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 분석해서 되게 어렵게 샀는데 쉽게 손절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절매는 그냥 꽁무니를 빼는 방법일 뿐이지 최고의 필살기가 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투자 자기 기술은 절대 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매하지 않는 투자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길 싸움에만 또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는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발상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는데 보통은 수익 나면 추가 매수를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 손해 볼 경우에만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하는 원칙을 통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과한 욕심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요. 시세판을 일단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잦은 시세판과 수익률은 반비례한다는 점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잡함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슈퍼컴퓨터가 아닌데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되는 포트폴리오는 좀 간결하게. 네. 그리고 스노우볼 효과라고 네. 이게 계속 눈덩이가 쌓이는 효과입니다. 투자금을 처음부터 초보 투자자라면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최대치 해서 계속 수익을 늘려가면 3, 4년 후면
투자금이 굉장히 커진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말씀을 드렸는데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사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손해 볼 때만 좀 사시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고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반만 매도하시고 좀 욕심을 내려놓으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이 났다면 시세판을 끄고 좀 행복감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흥분해서 실수합니다. 그만큼 손절을 안 하려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 종목 선택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 이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뭐 비중을 더 늘리고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아요. 종목 선정이 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핵심적인 또 내용 또 많이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